안녕하세요. 이원영입니다. 미리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제비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를 고른다고 했는데 제비를 고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막상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큰 대도시 근처에선 정말 찾아보기 힘든 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느 새부턴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친숙한 제비, 오늘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는 전형적인 여름철새예요.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고 다시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가고, 그래서 거기서 남쪽에서 겨울을 난 다음에 다시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한국을 찾아옵니다. 수명은 대략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된다고 하고요. 몸 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잡아서 보면은 몸무게가 한 18g 정도? 한 손에 이렇게 잡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몸 길이를 전체를 다 해도 한 17cm에서 19cm? 제비는 또 유명한 게 제비 꼬리잖아요. 제비 꼬리 길이도 개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cm에서 7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비도 보면은 등 쪽 색깔하고 배 쪽 색깔이 다른데, 등 쪽은 사람들은 검은색이라고 생각하지만 햇볕 아래에서 잘 들여다보면은 약간 청록색에 가까운 색깔이고, 이 가슴 쪽에는 약간 하얀색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어두운 점무늬 같은 게 좀 있고 약간 갈색 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양쪽 볼에는 갈색, 젓갈색의 무늬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많은 아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아종은 주로 태국, 미얀마 이런 동남아 쪽에서 월동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종이고, 제가 또 제비도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연구했던 제비는 유럽에 있는 유럽 제비였습니다. 제비라고 하면은 영어 이름은 반 스왈로우예요. 반 스왈로우에서 스왈로우가 일반적인 제비라는 뜻인데 반은 헛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헛간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반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생각해 보면 제비가 짓는 둥지들이 90% 이상이 다 인공 구조물에 있어요.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서식지 근처에 있는 인간의 구조물, 그 중에서도 마구간이나 헛간 이런데 약간 처마 밑에다가 다 둥지를 짓는 거죠. 그래서 반스왈로우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비슷한 이름이 붙은 다른 새가 있는데 반아울이라고 하는 올빼미입니다. 가면 올빼미 혹은 외양간 올빼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올빼미들도 보면은 그런 헛간에서 지내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에 가면은 그 헛간의 위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그 반아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사람들이 배려를 해준다고 하는데, 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유럽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흥부와 제비, 그 흥부와 제비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고 하는데, 그 유럽에서도 제비는 굉장히 친숙한 동물, 그리고 해충을 잡아먹는 아주 이로운 새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말로는 야스쿠카라고 부르거든요. 야스쿠카라는 굉장히 유명한 폴란드 민요 노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제 폴란드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유럽에 사는 제비들도 철새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프리카로 가고 여름에는 다시 폴란드로 와서 번식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장거리를 이동하는 그 조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에스토니아에서는 아예 국조로 지정을 해서 사람들이 아끼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은 그거죠. 왜 과연 제비는 인가 주변에 둥지를 지을까? 왜냐면 사람 가까이에 그렇게 둥지를 지으면 착한 사람들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진짜 놀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막 와서 둥지를 털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인가 주변에 와서 90% 이상의 둥지를 다 인공 구조물에 지을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아마 제비와 인간의 아주 끈끈한 그 유대관계 속에서 포식자를 피하려는 일종의 전략이 그렇게 극도로 발전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비 가장 큰 포식자라고 할 수 있는 뱀이나 그런 포유류들이 인간하고 같이 있으면 쉽게 접근을 못 하거든요. 사람들이 대신 쫓아주기도 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워낙 커서 그렇게 인가 주변에다가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비의 대부분 먹이가 그 날아다니는 작은 곤충들이거든요. 모기라든지 날파리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득이 되는 동물이라고 여겼던 거죠. 아주 초창기 인간과 그 제비의 어떤 관계에서부터 사람들은 제비를 그렇게까지
해로운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아껴줬던 것 같고요. 그러한 인간의 자세를 제비도 잘 적극적으로 이용한 결과 이렇게 인가 주변에 둥지를 많이 맞는 게 아닌가. 하지만 최근 서울이나 우리나라의 대도시에서는 제비를 보기가 정말 어려워졌죠. 제가 며칠 전에 북촌 한옥마을에 갔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제비가 이렇게 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제비를 본 게 얼마만이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제비를 연구하시는 분의 보고서를 보니까 서울에는 거의 제비가 없다. 특히나 이 서울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사대문 안에는 삼각지 근처 그리고 북촌 근처 이 정도 빼고는 제비가 거의 관찰된 적이 없대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인간 때문일 텐데요. 이제 더 이상 제비가 둥지를 지을 만한 그 처마와 같은 인공 구조물이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제비가 먹이로 하는 이런 곤충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제비가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작은 연못이나 그런 흙이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대도시에서는 제비가 살기 어려워진 게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 제비 살리기, 제비 SOS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도심 속 사라진 제비를 찾아라 라고 해서 서울시 푸른 도시국과 산림과학원에서 10년 장기 프로젝트로 서울 시내에 있는 제비 서식지를 찾아서 연구하고 향후 생물 종 다양성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연구에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과연 제비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언제쯤 제비가 지나갔는지 이런 걸 관찰하는 프로젝트를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비가 아까 여름철새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 기억에 따르면 3월 중순에서 말 이때쯤 늘 제비가 처음 보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비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식목일 즈음이 됐구나 라고 늘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제비가 언제쯤 자기 집 근처를 지나가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제비들이 9월에서 10월경이 되면 한꺼번에 몰려서 이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 중에 한 군데가 제주도와 홍도, 목포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가끔 보면은 하루에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제비가 몰려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장관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강남으로 가는구나, 태국 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저희가 새소리를 찾아서인데 아직 제비 소리를 못 들어봤네요. 제비 소리는 평소에 잘 듣기는 어려운데요. 왜냐면 얘네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소리가 이렇게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진 않아요. 얘네들 보통 평균 날아다니는 속도가 초속 11m라고 하는데,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플라이콜이라고 하는 짹짹짹짹짹 하는 그런 작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 암컷과 수컷이 서로 나란히 앉아서 노래를 하듯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수컷이 암컷에게 내는 그 송이 있어요. 흔히 조류가 내는 소리를 송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사실 송과 콜은 엄연히 구분이 되거든요. 송은 일반적으로 번식기에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내는 그런 소리를 보통 송이라고 하고요. 콜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위협 상황에 처했을 때는, 아니면 자기 그 인근에 있는 친구를 부르는 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나눠져 있습니다. 수컷 제비가 암컷에게 내는 송 들어보시죠. 오늘 제비에 관해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직 제가 안 정했는데 그만큼 친근한 새가 뭐가 있을까요? 직박구리, 아니면 물가치, 이런 새들 중에서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차례차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